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총선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미화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례 후보 이제 민주연합에서 1번이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개 오디션 당시에 말이죠.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를 잠깐 한다면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입니다. 그 병이 발병하면서부터 네. 책이나 노트, 칠판 글씨 이런 걸 전혀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닌 때가 80년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통합교육 현장 비장애인 이 다니는 학교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너무나 그 모든 것이 시각 장애가 없는 학생 중심으로 네. 교과서, 칠판 글씨, 시험지 이런 게 다 제공이 됐었는데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교육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그 청소년 시기에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왜 이렇게 너무 불공정하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불공정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학력이 수사입니까? 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네. 뭔가 내가 시각장애인이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했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순간 서류에서부터 다 이제 거절당하는 거죠. 배제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나를 불러주는 데는 단 한 곳도 없겠구나. 이걸 절감하면서 인권운동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 여성들과 같이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그 너무나 힘든 피해를 당하는 발달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아무 지원도 없이 지원하고 도우면서 네. 이제 결국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역할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를 만든다든가 해서 전남 최초로 장애 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법적인 지원, 뭐 상담 지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네.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비례 1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확정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네네. 최종적으로 1번으로 확정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먼저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막 네.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심정이 어땠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어떤 연락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언론이 나오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됐대요 하니까 그렇게 됐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이제 신체적 장애, 시각 장애라는 게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심정이 네. 이제 최후에 그 이주희 변호사님이 양보하셨다는 걸 이렇게 언론에 접하면서 일단은 그분에게 참 너무 대단한 결정을 하셨구나 네.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이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시대적인 책임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내가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함께 상당히 사실은 도전했지만 그 과정들은 굉장히 네. 무겁고 네. 힘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연합의 비례 1번으로 확정되기 전에 네,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가 함께했던 국민 후보로 또 지원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구가 막 이렇게 추천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네. 직접 네, 내가 한번 국민 후보가 돼야 되겠다, 돼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직접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예,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됐잖아요. 네네. 저는 20년 같았습니다. 아, 너무 네. 길어 2년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2년밖에 안 됐나? 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부터 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이 네. 너무나 후퇴하는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네. 특히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 네. 당사자로서 너무나 정당한 기본적 권리를 외치고 있는 우리 장애 동료들 네. 이제 늘 보고 계셔서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끊임없이 몇 년 차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위해서 외치는 그 우리 장애 동료들을 최근 들어서는 무조건 막 잡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네. 그 강제 소환하고 영장 실질 심사 바로 놓고 네. 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네. 아니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은 국가가 있는 건데 네. 국가가 빨리빨리 나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 줘야 하는데 정치가 네. 그걸 해야 하는데 정치인은 계속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네. 국민들끼리 쌈 붙이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고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 세월은 언제 끝나지? 이렇게 네. 하면서 차라리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정치를 해서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해야겠다. 네. 해서 1월 달부터 사실은 막 네.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이게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나를 좀 지지해줘.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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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알고 네. 인재 영입 추천을 막 몇 분이 해주셨어요. 아. 제가 말을 하니까 네. 그럼 가능성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1% 정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1%? 아니 1%가 100%도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의지를 가졌던 그 이유가 시국이 너무 힘든 거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 음. 너무 폭력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건 정치야. 네. 제가 그걸 확신하고 나라도 나서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섰는데 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막 알아보잖아요. 근데 2월 5일 이재명 네. 대표께서 준연동형을 이제 선택하시면서 연합정당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아 여기 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네. 2월 27일 이제 시민사회단체 후보, 국민 네. 후보 공모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보자.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 당들이 이렇게 장애 여성 이중 차별에 대한 당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 후보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무한 경쟁이 절대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에게는 또 평등하죠. 근데 다른 조건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죠. 네. 근데 이제 도전한 거죠. 근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네, 과정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 비례 1번을 받은 것도 네, 국민 후보로 나서서 거기에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네, 연설 내용도 좋고 네. 이런 분이 있구나. 이걸 네.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제 비례 정당인 이 민주연합에서 네,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 후보라는 이 제도 자체를 만든 게 이번이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국민 후보 제도에 대한 의미를 이 출전하면서 좀 부여를 하시겠네요. 아, 이게 네.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에게도 기회를 주는구나.
일단은 우리 지금 현실이 정치 현실,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해볼 수 없는 독재 검찰 공화국의 네. 이 공권력 남용과 심지어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네. 불법적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 전 네.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잖아요. 네. 네. 너무나 그리고 또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사실 보도를 하는 언론이 또 지금 국민들이 인식할 때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검찰 독재를 해볼 수 없다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시민사회단체 또 진보당, 새진보당 네. 여러 정당들 다 들어와라. 같이 해보자 해서 이 연합정당이 되었고 네. 거기서 시민사회단체의 몫을 이렇게 그렇죠. 지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 통 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인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네. 이런 활동이 또 시민사회단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와 활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도 시민이잖아요. 되게 사람들은 장애인이 시민 아닌 줄 알아요. 네. 그냥 장애인인 줄 아는데 우리 저 시민입니다. 세금 다 내고 내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여를 네. 하면 뭔가 답이 있겠다. 그래요.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접근이 잘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민주당의 통 큰 결정이었다. 국민 후보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게. 네. 근데 그게 제대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도 이제 선거전이 막 긴박하고 이른바 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뭐 갈등이니 파열이니 이런 것들이 더 언론에서 강조되다 보니까 이 국민 후보라는 이 좋은 시스템은 널리 안 알려진 듯해요. 그죠? 이 정부가 아니라면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더불어민주연합당의 홍보에 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현실이 네. 언론이 홍보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렇게 어마인 TV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주 많이 불러주시고 너무 안 알려졌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국민 후보 평가 시스템에서 문자 투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문자 투표. 네.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막 문자 투표로 점수가 들어가는 네.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 시각장애 여성 섬유하잖아요. 네. 짧은 시간 그걸 알려고 했는데 제가 11,091표를 받았어요. 네. 제가 떨어지고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이제 오마이 네. TV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관사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 국민 후보 제도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거를 남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가 이 정치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 2년밖에 안 된다. 이 윤석열 정권 20년 된 것처럼 네. 느껴진다. 네. 나도 가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그런 결심을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을 텐데 네. 내가 나서보겠다 했더니 네. 가족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네, 우리 가족은 네. 굉장히 잘 개별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소신과 삶에 대해서 네. 지원하되 노터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한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주고 네. 근데 너무 험한 길이 되지 않겠냐 네. 걱정과 우려 이제 우리 아이들 남편 다 공직에 있어요. 네. 얘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가 너무 힘든 길을 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제 얘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 선택하니까 네. 열심히 지원해주고 문자 투표할 때도 막 심지어 우리 남편이 교회 집사인데요. 네.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장로님한테도 문자를 보냈대요. 아니 그래요? 보내다 보니까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네. 보내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한테 선미야 문자 좀 보내달라 하고 나서 너무 죄송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공개 오디션 날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다 봤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강조하셨지만 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장애인 이동권 이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자, 모두를 위한 이동권. 이거를 위해서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네. 결국 우리 2001년 우이도역 그 리프트 추락사고 휠체어 장애 노 부부의 추락사고 사망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에 단 한 대도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네. 이제 그 이동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장착이 되고 네. 그 법률이 2005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네. 지금도 시외버스에 단 한 대의 저상버스가 없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근데 그 법률 제정 이후에 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리프트 장착차 이제 이게 만들어졌죠. 네. 네. 그런데 그게 현재적으로도 다 지방 기초단체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 이제 바로 2020년 네. 12월에 이제 법률 개정이 약간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19년, 20년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좀 갑작스러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작년 7월이네요. 네. 7월부터 국비가 조금 한 대당 1,9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이동권 시위와 투쟁을 통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것이 차 한 대 운행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요. 하루 18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네, 기준을 볼 때. 그런데 국비가 겨우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어서 아직도 대부분이 기초단체가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초단체는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목포에서 왔어요. 네. 목포시인데 목포시가 주로 지원하니까 목포시 콜택시는 목포시만 다녀라. 이런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고 네.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포에 사는 장애인이 네. 다른 전남 구례에서 고향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못 가불어요. 아. 안 가본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려면 결국 국비 지원이 정확하게 매칭 펀드가 돼서 네. 적어도 5대5가 돼야 돼요. 네. 네. 아니 장애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가가 왜 기본적인 이동권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작년 예산에 올라갔어요. 그게 국토부에서 기재부가 다 삭감시켰죠. 그래서 제가 기재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네. 당연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이게 돼야 되고 또 지금 지자체들이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네.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어르신이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임산부 이게 바우처 택시가 지금 여러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단 1원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네. 이동권. 그러면 결국 이것이 장애인 이동권으로 시작해서 장애인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특히 이동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의 모든 이동을 네. 보장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네. 목포 사투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안 가불어요. 안 그게 가분께. 그 사투리입니까? 못 가불어요. 안 가분께. 표준말 아주 익숙합니다. 네. 목포 기준으로 표준말이니까 네, 네. 삶의 기준으로 네. 모든 언어가 제가 표준어죠. 네, 시각장애 때문에요. 연합고사도 볼 수 없었고 학력고사도 못 봐서 지방에서만 학교를 다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강조한 게 권리 중심 일자리예요. 네, 네. 이번에 강조하신 게. 근데 서울시 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이 일자리를 또 없앴다고 하는데
권리 중심 일자리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권리 중심 일자리는 체중증 장애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되게 노동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어야 노동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권리 중심 일자리는 생산품이 권리예요, 권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권리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가치를 생산한다. 권리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네. 그 패러다임을 우리 이제 저를 비롯한 장애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증 장애인이라도 네. 어떤 불편한 사람도 노동을 할 수 있는 네.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그래서 이것을 2020년도부터 저도 직접 설명하면서 전라남도도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같이 책임지는 기본권으로 노동권을 만들어내는 네. 너무 멋진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김용록 지사님은 이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자리를 찾았다 내가. 음. 뭔가 중증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네. 노동이 있는지 찾고 있었다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셨어요. 2021년부터. 네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도 상당히 많은 체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가 네. 너무 중요한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 경쟁에서 배제된 네. 노동 취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노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이 패러다임의 이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네. 400명의 체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해고시켰어요. 400명이나? 네. 오. 400명을 해고시켰고 400명만 있지 않아요. 이 체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네. 전담 인력이 이제 서울시는 10명당 한 분 정도가 배정이 됐었고 전라남도는 지금 5명에 1명이 배정돼 있어요. 이제 저는 전남에서 왔습니다. 네. 전남이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44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시킨 거죠. 네. 네. 그렇구나. 정말 그것도 이건 인내하고 참을 일이 아니다. 시장 바뀌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이 뭐 단독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윤석열 정권의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혐오적 네. 이런 철학 그런 것들과 겹치면서 이게 더 네. 네. 그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네. 시민단체 특별 선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불법 보조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리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통해서 장애인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이동권이라든지 네. 노동권이라든지 교육권에 대한 요구를 할 때 이분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가 노동으로 인정돼요. 네. 그게 3가지 형태의 노동이 제시되거든요. 네. 그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 확보를 위한 집회 시위 활동,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인식 개선 캠페인,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통한 통합사회.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도 시립 합창단 하면 1년 내내 노래 연습해가지고 공연에도 월급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애인이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노래 연습하고 악기하고 해가지고 공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알리는 거 네. 이게 그 노동의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월급 받고 시위한다. 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그야말로 갈라치기 국민의힘의 그런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바로 행정에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4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가 네. 서울시 행정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 말도 안 네.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권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치로도 나섰는데 네. 근데 이제 지난 쭉 경력을 보니까 네.
그 중요한 단체 기관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위원으로도 활약하셨습니다. 네. 그때 활약 중에 이거는 서미화가 함께해서 가능했다라고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요. 조금 짧게 정리하시면. 네. 네. 제가 가서 2020년 올해 들어갔는데요. 네. 바로 그때 이슈됐던 사건이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됐죠. 또 국민의 미래입니까? 네네. 예, 거기 공관위원장이 네. 정상인과 장애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정상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장애 차별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인이란 말을 쓰는 순간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라고 해서 비정상인입니까? 네.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비정상인인가요? 그래서 반드시 장애인을 빗대어 말할 때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네. 어젠가요? 그 발언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애계에서는. 이거 아하. 국가인권 바로 진정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이 진정이 돼도 인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특정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네. 다수의 이렇게 특정인 그때 20년도도 총선이 있었던 해예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정치인들이 뭐 절름발이 총리, 뭐 꿀먹은 벙어리 막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제가 그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은 네. 특정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파급력이 너무 무섭다. 왜냐? 정치인들의 말은 진실인 줄 알아요. 네. 국민들이 진리인 줄 알아요. 네.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인용해야 되고 왜 피해자가 없냐? 나도 네. 중학교 때 장애인이 돼서 이건 선천적 장애하고 내가 피해자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은 판례처럼 네. 판례가 이 결정문이 사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네, 효과를 그래요. 나타낸 네. 사건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일을 했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래전부터 네. 2005년부터 목포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소장 네. 요때를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네. 여성 장애인 연대 대표 등등 하시고 2010년에는 목포시 의원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까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이신데 네. 공부는 또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저는 사실 공부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이게 정말 재밌기도 하고 네. 또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네.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의 상황들이 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몰라가지고 네. 시대가 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네. 네. 제대로 된 실천, 네. 더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하셨네요. 자, 근데 우리 오마이 TV에 박지원 후보가 네. 전 원장이 자주 나온 분이긴 합니다만 네. SNS에서 서미화 후보를 엄청 칭찬하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주당과 민주 세력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 서미화 후보를 1번으로 발탁한 거다. 네. 자, 이 박지원 전 원장이 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면서 또 사적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데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현직 경찰인 남편분이 화장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안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입니다. 박지원 원장님은 뭐 이제 굉장히 안목이 있으세요. 네, 안목이 있으십니다. 예,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희 남편이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화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화장을 아침마다. 네. 아, 대단하네요. 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하셨는데 해가 거듭되다 보니까 선수가 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그 대단한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네. 비례 1번이 되다 보니까 이 무게감, 네. 각오 네. 이런 게 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국민 후보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이럴 때랑 최종적으로 서미화 님께서 1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본격 선거전에 지금 민주연합의 비례 1번이잖아요. 네. 이 무게감이 있을 거고 또 절실함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정말 너무 절실합니다. 비례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네. 비례 정당의 취지나 네. 이 목적 자체가 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네. 이 나라가 나라냐? 나라가 정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정도의 네. 후퇴 그리고 민생의 이 힘듦 네. 그 다음에 평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날만 새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엊그저께는 대파가 뭐 875원인가 합리적 가격이라고 막 네. 하셨던데 도대체가 민생 시장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당이 뭔가 책임 있게 네. 이 나라를 되돌려놔야 된다. 이 책임성하에 형제처럼 이 더불어민주연합당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4월 10일 선거가 네.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너무 네.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되돌려놔야 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네.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적 요구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1번이 된 거라서 네. 너무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죽을 각오로 제가 1번으로서 역할을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남은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시겠습니까? 이제 민주당과 민주연합에 더 많은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실 텐데 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또 이 앞전 2020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실망감을 회복시키고 신뢰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연합당에는 이 30명의 비례 후보님들이 계신데요. 각자 분야의 전문 분야의 분들이 다 이렇게 배치돼 있으세요. 네. 뭐 호주 대사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작년에 계속 이 교육 문제 네. 초등학교 현장 교사도 계시고 네. 또 면밀히 살펴보시면 네. 정말 이분들이 당선되시면 국회에서 그동안 실망한 우리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네. 정책으로 법률과 또 실제적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면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 딱 배치가 돼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당 이걸 꼭 기억하고 지지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네. 꼭 만들어 주셔서 함께 이 20년 같은 2년이 앞으로 또 3년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네. 짧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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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년 동안 겪어봤더니 안 되겠다. 이게 네. 뭐 20년 같았다.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번. 진짜 1번이에요. 네. 1번만큼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그 절박함이 또 준비성이 참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